네. 자, 이번 순서는 본격 공채 대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요, 한 달 안에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바로 화제의 코너, 일치월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공기업을 타겟으로 해서요, 오늘 그 NCS 취업 준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 한 분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이 목표 기업에 맞도록 저희가 잘 다듬어 드리는 그런 네. 시간이잖아요. 이 모든 코칭을 진행해 주실 코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리어개발연구소 고기아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안 하세요? 일치월장.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 NCS 끝장 코칭을 4주간 지금 받고 계신 오늘 3주차 되는 학생 소개해 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김지윤입니다. 네, 네. 김지윤 학생. 네, 우리 지윤 학생은 이렇게 딱 보면 예쁜 토끼 같아요. 그래요. 예, 똘망똘망하고 아주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치월장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컨설팅으로 또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이 기업이 서류 마감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관광공사인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김지윤 학생이 이 한국관광공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한국관광공사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완전히 따끈따끈한 이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오늘 진행이 될 텐데. 네. 자, 지윤 씨. 그 전에도 자기소개서 쓰고 입사 네. 지원해 본 경험이 있었나요? 저 자기소개서를 쓴 경험은 몇 번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기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적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게다가 이번에는 NCS 기반으로 지훈 학생이 정말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한국관광공사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네. 소감이 어땠어요? 막상 네. 기다렸던 기회가 와서 정말 기쁘기도 한데 네. 그만큼 제가 준비가 돼 있는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요. 막상 걱정도 또 되기도 지원하면. 했어요. 소장님 어떠셨어요? 보니까 그 네. 소재를 전반적으로 보면 소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이 한국관광공사와 관광 쪽에 관련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오다 보니까 뭐 굉장히 적절한 소재들 가지고 적절하게 자기소개서가 잘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이번 자소서 그 출제 경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출제되었던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죠. 보시죠. 네. 네. 자, 한국관광공사 자소서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 및 경력 기술서입니다. 100자에서 1000자 공백 포함해서 입사 지원서에 기술된 경력사항 및 직무 관련 기타 활동에 대한 자세한 기술,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 등을 쓰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천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100자에서 500자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경험 중 2인 이상이 모여 공동 작업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이 경험 속에서 지원자 역할과 협력 과정을 작성해 주십시오. 역시 100자에서 500자입니다. 또 있군요. 네 번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고객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아시는 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역시 100자에서 500자 이렇게 네 가지네요. 아, 저렇게 아는 대로 써달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건데.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자기소개서 항목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편인가요? 예, 일단 입사 지원서 중에서도 오늘은 자기소개서 한번 초점을 맞춰볼 텐데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입사 서류에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로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력서를 지원을 할 때 직업 기초라든지 아니면 직업 특히 뭐 의사소통 능력 아니면 조직에 대한 이해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NCS로 지금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성장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의 장단점 아니면 포부 이런 것들을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채용 과정에 들어서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딱 네 가지 질문밖에 되진 않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역량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NCS의 교과서적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항목이 4개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소장님 너무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다라는 냄새가 진짜 확 납니다. 그러니까요. 경험 경력 기술서잖아요. 이거 참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처음부터 워밍업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이번 자기소개서 4가지 항목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과 경력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이 경험과 경력은 1번 질문에 굉장히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경험과 경력은 이제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험은 똑같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했는데 페이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이 경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과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라든지 발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조사, 리서치 이런 것들이 다 경험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페이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내가 어디 들어가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내가 돈을 받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경력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경험과 경력이 NCS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NCS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경험과 경력이 있어야지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서양식 사고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경력이 없으면 아예 신입 채용도 전혀 신입으로도 뽑히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들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타인의 요구사항은 말이죠. 사전에 파악해서 실천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그렇죠. 이건 좀 가만히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수능 끝나고 수능 문제를 하나씩 분석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직 내에서의 어떤 실천했던 경험이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NCS는 더 모든 답변이 직무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네네. 가령 지훈 씨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 텐데요. 네. 지훈 씨가 만일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지훈 씨의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제 주요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아무래도 중화권 고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서에 HSK 성적이랑 이제 마케팅 관련 경험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일하게 될 부서는 아무래도 중국 마케팅 센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화권의 중점 고객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 삼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 잘했죠. 잘했는데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접근을 했는데 뭐 특히 중화권의 고객이라고 하면 사실 보이지 않는 고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실 선택을 했으면 설명 좀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근데 소재 선택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일단 내부 직원들이 동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의 직원들도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 고객인데 이 외부 고객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관광 뭐 전문가라든지 상부 기관의 소속 직원 이런 분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국내외로 여행하는 여행객, 즉 내외국인들이 나의 고객이 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현명하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방금 제가 짚었던 그 대상들 중에 한 부류를 타겟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는데요. 신입 지원자라면 사실 그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 직원, 즉 학생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의 어떤 내부 직원 동료들이나 뭐 이런 분들 혹은 동아리나 학교 임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내부 직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외국인인데요. 즉 교환 학생이나 친구 뭐 여러 가지 기타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인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담으면 굉장히 베스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지훈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했습니까? 실제로. 네, 저는 향수병이 걸린 중국인 룸메이트를 데리고 차이나타운에 간 일화를 적었습니다. 이제 그리운 가족들을 제가 직접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에 대신 차이나타운에 가서 고향 정치를 느끼라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중국식 자료도 사와서 같이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예. 지금 자기소개서 맥락이 쭉 나오고 있어요. 아, 이런 내용으로 썼구나 알 수가 있는데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몇 개 보이거든요. 네. 가령 뭐 이건 뭐 어떤 종류의 요구 사항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그 외국인 친구 룸메이트의 어떤 요구 사항이었는지를 두 갈식으로 좀 알았으면 좀 더 좋았을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죠. 뭐 여행이 길어지면 누구나 향수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저는 말 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국인 룸메이트에게 고향을 선물하였습니다라고 이 정도의 어떤 뭐 헤드라이팅을 붙인다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고 본인이 직접 물어봤던 그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질문에 나와 있는 사전에 파악하여라는 질문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더 고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 중에서 2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 작업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뭔가 협력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죠? 네. 이건 어떤 관점에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만의 대표적인 NCS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누군가가 협업한 경험에 대해서 뭐 서술해 주세요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훈 씨,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가면 누구와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마케팅 센터에서 일하게 된다면 관광 유관업계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지자체와도 많은 협동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를 네네네. 하셨어요. 보통 이제 고객은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정책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과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네. 그래서 이 협업에 대해서는 그냥 친구들이나 동료들 간의 어떤 협업과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보다는 좀 불편한 교수님이라든지 혹은 이제 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고객, 그리고 제3자와의 협업에 대해서 이런 경험들을 소재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고객을 분류하고요. 각자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작성을 해 주십시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고객 분석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요. 고객 분석은 툴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로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나이대로 분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분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한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어떤 분류 툴을 활용을 한다라든지 누가 봐도 로직이 분명한 그런 것들이 분석 툴이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사실 한국관광공사의 고객은 명확합니다. 홈페이지에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 특성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 우리 김지훈 학생이 워너비 하는 정말 네. 가고 싶어하는 일기업입니다. 이번에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NCS 자소서를 바탕으로 오늘 컨설팅을 해봤는데 아까 아쉬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항상 자기 손을 떠나버리면 네. 더 아쉬움이 남고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남을 것 같은데 오늘 컨설팅 어땠어요? 네, 오늘 컨설팅 듣고 나니까 부족한 점이 보여서 말씀해주신 대로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한데요. 네. 하지만 오늘 들은 내용 바탕으로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면 면접 때 잘 참고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지윤 씨 아쉽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지금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 지윤 씨는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한다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뭐 아직 희망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만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인생이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오늘 세 번째고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이게 뭐 한 번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럼요. 이제 지훈 씨는 준비를 할 건데요. 네. 자, 우리 지훈 씨처럼 이렇게 취업에 관심 많은 분들, 1대1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취업정보센터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취월장 오늘도 이렇게 컨설팅을 열심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커리어 개발 연구소의 고기아 소장님 그리고 취업준비생 김지윤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